바나나 하나로 야간뇨가 사라진다는 영상들 정말 믿어도 될까?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잡니다. 이런 댓글들 본 적 있을 겁니다. 바나나 하나를 특정 시간에 특정 방식으로 먹으면 야간뇨가 개선된다는 영상인데요.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고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줄을 잇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똑같이 따라했다는 사람들 중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도 섞여 있어요. 같은 바나나를 먹었는데 누구는 밤새 푹 자고 누구는 여전히 새벽에 깨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런 민간요법이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걸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데 병원 가자니 번거롭고 약 먹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매일 밤이 괴로우니까 자연스럽게 과일 하나로 해결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특히 바나나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없고 칼륨이니 마그네슘이니 하는 성분 얘기가 붙으면 왠지 과학적으로 들리니까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바나나 먹으면 야간뇨가 낫는다도 아니고 전부 거짓말이니 믿지 말아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민간요법은 어디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위험해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 문제는 바나나가 아니라 이 선택에 모든 기대를 걸어버리는 마음이었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야간뇨는 왜 생기는가 팩트부터 정리하자. 야간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밤에 소변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밤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신장한테 밤이니까 소변 생성 줄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화장실 안 가고도 푹 잘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나이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줄면 신장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고 결국 방광이 빨리 차서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해질 균형 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속에는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두 가지 주요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체액량을 조절하거든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나트륨은 너무 많이 먹고 칼륨은 부족하게 먹는데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이걸 희석하려고 더 많은 수분을 붙잡으려 하고 결국 신장은 이 과도한 수분을 빼내려고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땀으로도 좀 빠지지만 밤에는 누워있으니까 모든 수분이 소변으로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야간뇨가 더 심해지는 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방광 평활근의 과민성이에요.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인데 그 벽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적절히 이완돼야 소변을 많이 담을 수 있고 적절히 수축해야 소변을 완전히 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나 긴장, 카페인 많이 먹고 잠 부족하고 이러면 방광 근육이 과민해지면서 조금만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고 특히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안 풀려서 실제로는 용량이 충분한데도 뇌는 방광이 가득 찼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누워있을 때 체액 이동이에요. 낮에 활동하면서 다리나 발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류로 돌아오는데 이 추가된 수분이 신장으로 가면서 소변 생성을 늘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한 분들은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밤중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이 작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호르몬 분비, 전해질 균형, 근육 상태, 체액 이동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럼 바나나는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바나나가 야간뇨 개선에 도움될 수 있다는 주장엔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 봤다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 얘기부터 해볼게요. 바나나 한 개엔 약 400mg 정도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체내 나트륨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과다하면 몸이 이걸 희석하려고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려 하고 그 결과 소변량이 늘어나는데 칼륨을 충분히 먹으면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빼낼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하게 많은 수분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결국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짜게 먹거나 가공식품 자주 먹는 분들한테는 이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은 마그네슘인데요. 바나나엔 약 30mg 정도 들어있어서 양으론 많지 않아 보이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먹으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릴 만큼 근육을 편하게 해주는 미네랄인데 이게 방광평활근에 작용하면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방광이 좀 더 여유있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고 조금만 차도 신호 보내던 과민한 반응이 줄어들게 돼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건 단순 민간요법을 넘어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소량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되거든요.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면 수면질이 좋아질 뿐 아니라 앞서 말한 바소프레신 호르몬 분비도 함께 촉진되면서 밤에 소변 생성 자체가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결국 트립토판은 수면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야간 소변 생성을 줄이는 이중 효과를 줄 수 있는 성분이고 이게 바나나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죠. 그래서 이런 점들 종합해보면 바나나는 체액 조절, 근육 이완, 수면 호르몬 증진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야간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믿게 되는 배경도 결코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가능성이 모든 사람한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작용하진 않는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선을 넘는 주장들 여기서부터 위험해진다. 바나나가 도움될 수 있다는 것과 바나나만으로 야간요가 치료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영상이나 글에서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주장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게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인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과일이지 약이 아니니까 부작용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바나나 속 칼륨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정상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빼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엔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안 나가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고 심한 경우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내과에선 신기능 저하 환자들한테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같은 고칼륨 식품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이건 단순히 조심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침이에요. 또 위험한 주장이 누구한테나 효과가 있다는 식의 일반화인데 이것도 현실하고 안 맞아요. 야간요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바나나가 도움되는 경우는 주로 전해질 불균형이나 방광, 과민성이 주요 원인일 때 한정됩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같은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면 바나나 아무리 먹어도 근본 문제는 안 풀려요. 오히려 바나나로 해결될 거야라는 기대 속에서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선 민간요법이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약보다 낫다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한 비교예요.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효과도 명확하게 검증돼 있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그 사람 상태에 맞춰 용량하고 종류가 조절되거든요. 반면 바나나는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야간요로 수면질이 심각하게 떨어졌거나 낙상 위험이 높아진 고령자의 경우엔 적절한 약물 치료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연 치료가 더 좋다는 믿음만으로 약을 거부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치료가 된다는 표현 자체입니다. 야간요는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고 그 뒤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바나나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순 있어도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치료라는 단어는 원인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나나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이 구분을 명확히 안 하면 사람들은 바나나 먹으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게 되고 정작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주장들이 위험한 이유는 바나나 자체가 나쁘거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효과의 범위하고 한계를 명확히 안 한 채 과장된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기회를 잃게 되고 때론 더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사람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은 분명히 말한다. 바나나 먹는 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반대로 이 방법을 절대 시도하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 안 하면 선의로 시작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바나나 섭취에 매우 신중해야 해요.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나나처럼 칼륨 많은 식품을 자주 먹으면 고칼륨 혈증 발생 위험이 크고, 이건 심장 박동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신장내과에선 혈중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먹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둘째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먹는 경우엔 바나나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약은 칼륨을 몸 밖으로 안 빼고 보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칼륨 많은 바나나까지 먹으면 체내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심장 약 중 일부가 이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먹는 약의 정확한 성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 먹고 있다면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하고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신중해야 해요.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거나 한 번에 여러 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야간류를 개선하려고 바나나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는 상황은 분명히 피해야 하고, 이런 경우엔 초록 바나나를 소량만 먹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합니다. 넷째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바나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야간요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이나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나 염증 때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나나 먹어도 증상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낮에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경우,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라면 바나나 먹을 게 아니라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이 방법이 맞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야간요 원인이 단순히 전해질 불균형이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선 바나나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효과 봤다는 사례의 진짜 이유 바나나 하나 때문이 아닐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 먹고 야간요가 좋아졌다고 증언하는데, 그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바나나 하나만의 효과라고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나나 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분 섭취 패턴의 변화예요. 바나나 먹기로 결심한 분들은 대부분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줄이고 잠들기 2시간 전엔 아예 안 마신다는 조언도 함께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야간요 개선에 있어서 이 수분 조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바나나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저녁 늦게 물 많이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 바나나는 사실 보조 역할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야식하고 카페인 중단이에요. 바나나 먹기 시작하면서 대신 야식을 끊었다거나 커피를 오후 3시 이후엔 안 마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습관도 함께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만 끊어도 야간요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짠 음식이나 술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상이 좋아진 걸 바나나 덕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루틴의 정리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바나나 먹기로 결심한 분들은 보통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바로잡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이런 변화가 함께 일어나거든요. 이런 수면 위생 개선은 그 자체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간뇨가 줄어드는데 기여하게 되고, 이것도 바나나 단독 효과라고 보긴 어렵죠. 또 심리적 요인도 무시 못하는데요.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는 안도감하고 매일 실천하고 있다는 성취감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면 방광 근육 긴장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과민성 방광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바나나는 일종의 의식처럼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생활 개선의 트리거 역할을 한 거지, 바나나 속 성분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닌 겁니다. 결국 효과 봤다는 사례의 상당수는 바나나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 바나나 먹기 시작하면서 함께 바뀐 여러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 이 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나는 바나나만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민간요법에 정확한 위치 어디에 놓고 써야 하는가? 그럼 바나나를 활용한 야간요 개선법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놓고 봐야 하는 걸까요? 치료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의미한 것도 아니라면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건 이건 치료가 아니라 보조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야간요 원인이 단순히 전해질 불균형이나 생활 습관 문제라면 바나나를 포함한 식습관 개선하고 수분 조절, 수면 루틴 정리 이런 걸 함께 실천했을 때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나 당뇨병,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을 해결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의 근본 원인이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바나나를 활용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둘째로 이 방법은 단기 실험으로 시작하는 게 적절해요. 일단 한 달 정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효과를 관찰해보고 만약 증상이 개선되면 계속 유지하고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몇 달씩 의미 없는 시도를 반복하는데, 이런 시간 동안 정작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놓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셋째로 이 방법은 장기 방치의 대안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바나나 먹으면서 다른 생활 습관도 개선했는데 한 달 지나도 전혀 안 나아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민간요법에 기대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해요. 특히 야간요하고 함께 다른 증상들, 소변 볼 때 통증, 혈뇨, 급격한 체중 변화, 다리 부종, 숨참 이런 게 동반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의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로 이 방법은 약물 치료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걸로 봐야 해요. 만약 의사가 야간요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했다면 그 약 먹으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 개선하고 바나나 먹는 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약 대신 바나나를 먹겠다 이런 식으로 약을 거부하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엔 약물 치료의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약을 거부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결국 이민간요법의 정확한 위치는 증상이 경미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하는 과정의 일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보조적 방법이라는 거고, 이걸 만능 해결책이나 치료법으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며 자기 상태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무리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 저는 바나나를 팔지 않습니다. 바나나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민간요법을 선택할 때 그게 어디까지는 도움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위험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정리하면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을 통해 야간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건부고 신장 질환자나 특정 약물 복용자한테는 위험할 수 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 본 분들의 상당수는 바나나 하나 때문이 아니라 함께 바뀐 생활 습관 전체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고,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보조 선택으로
단기 실험의 형태로 장기 방치의 대안이 아닌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나나가 아니라 이 선택에 모든 기대를 걸어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건강은 하나의 방법, 하나의 음식, 하나의 습관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전체를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 판단해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여러분이 덜 불안하게,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채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